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억척 같은 결심으로 억달러 산업이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끔찍한 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현재 세상을 구하는 기적의 약이라며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교묘한 사기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들입니다. 저는 이 대담한 선언으로 인해 어떤 비난이 닥치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딜런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건강 관리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험을 쌓아왔으며 수천 건의 건강 비극이 사실은 무해한 약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독성 알약을 던져놓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침 식탁 위 반짝이는 세 개의 캡슐들은 마치 몸속에서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는 비타민 D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하고 또 어떤 이는 아연과 철분을 불로불사의 약이라며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는 인삼 추출물이나 생선 기름에 대해 마치 황금 열쇠가 장수의 문을 열어줄 것처럼 떠도는 소문을 따릅니다. 주위 친구들이 쓰고 인터넷 전문가들이 요란하게 권하니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채 이미 죽음의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의료 최전선에서 싸워 수만 명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불안득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이 알약들을 삼키고 있는데 이게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저는 잔혹한 진실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 보조제는 단순히 돈을 강물에 던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하고 치료 약물과 독성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은 결코 거대 제약사와 건강보조제 제국이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고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67년 인생과 40년 의학 헌신으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전염병처럼 멀리해야 할 7가지 달콤한 독약을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엄격한 과학 연구와 제가 직접 진료한 수천 건의 실제 사례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치명적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지출에서 지갑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는 가면을 쓴 죽음의 알약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긴급 경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평생을 사기꾼들과 싸워온 의사가 전하는 생명을 구할 지식의 알약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꼭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그들을 유해한 제품의 발톱에서 구해낼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건강기능식품 전염병이 이토록 무섭게 번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세뇌 캠페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고 홈쇼핑 채널에 들어갈 때마다 7일 안에 혈관 청소, 한 알로 노화 종결, 30일 만에 슈퍼맨 되기와 같은 수백 개의 해로운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마약 같은 약속들은 특히 건강 자립을 갈망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극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착각이 서서히 자살하고 있다는 현실과 맞닿는 순간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알록달록한 알약 한 움큼을 쥐고 순진한 눈빛으로 제게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만큼 다 먹고 있으니 저는 오래 살겠죠.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그 알약의 70% 이상이 단지 값비싼 쓰레기일 뿐이며 일부는 장기를 은밀히 파괴하는 그림자 속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비극적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이모 여사는 매일 아침 15가지 알약을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삼켰지만 결국 신부전과 소화기의 붕괴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가 신비약이라 숭배하던 것들이 사실은 몸을 무너뜨린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적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선의가 기업의 탐욕과 맞닿을 때 누구든 양심 없는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7가지 건강기능식품, 그 각각의 살인자들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로 멀리해야 할 가장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하나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두려운 종류, 제가 반드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고용량 비타민 E와 화려한 색깔의 베타카로틴 알약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해로운 물질을 슈퍼 항산화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그것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고 나이 주름을 지워주며 암을 뿌리째 없애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 역사상 가장 가혹한 사기 중 하나입니다. 잔인한 현실은 30여 년 전 세계 의학계 역시 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듯해 보이는 가설에 순진하게 기대었습니다. 악성 자유 라디칼만 제거하면 암도 이기고 심장병도 물리치며 심지어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다. 바로 이 잘못된 믿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제국이 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변옥적인 마케팅 캠페인은 여기저기서 달콤한 약속을 흩뿌렸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곧 닥쳤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과학의 쓰나미가 몰아쳐 모든 아름다운 환상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임상 연구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년간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믿고 복용한 불쌍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암 발생률은 급증했고 사망률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들에게 침묵의 살인자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광고에서 약속한 것처럼 폐를 보호하는 대신 폐암 위험을 경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전 세계 의학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고통스러운 얼굴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김씨 71세, 담배를 가볍게 피우던 온순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고용량 베타카로틴 알약을 매일 삼키며 건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적어도 이걸로 폐를 보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폐를 지켜준다 하던데요. 하지만 잔혹한 운명이 닥쳤습니다. 3년 후 그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말기폐암 진단서를 들고 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천 건의 연구가 경고했던 그 연관성을 떠올리며 그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못지않게 잔혹합니다. 소량일 때는 세포막을 지키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슈퍼 강화된 고용량 알약이 되면 그것은 진짜 괴물로 변합니다. 수많은 의학 보고서는 고용량 비타민 E가 인체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체계를 파괴해 뇌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뇌출혈 위험은 무시무시하게 치솟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CC 73세 출혈성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전 3년 동안 그녀는 매일 노후 건강 투자라는 믿음으로 고용량 비타민 E를 꼬박꼬박 삼켰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딸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보약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피해 교훈입니다. 영양소는 몸이 정말로 필요할 때 자연스러운 적정량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억지로 고용량 알약을 삼키는 것은 스스로 독을 들이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투성이 사막 속에서의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항산화 힘을 원한다면 인류를 수백만 년 동안 길러온 위대한 어머니,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인공알약이 아닌 자연을 찾으십시오. 신선한 녹색 채소, 다채로운 과일, 영양 가득한 견과류에는 자연스러운 슈퍼전사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몸 안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작용하며 거의 부작용도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을 약 창고로 만들지 말고 식탁을 건강의 보물 창고로 만드세요. 진정한 항산화력은 가족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에서 오는 것이지 차가운 플라스틱 통 속 알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잔혹하게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996년 ATBC 연구는 의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3만 명의 흡연 남성을 오랜 기간 베타카로틴 복용군으로 추적했는데 결과는 핵폭탄 같았습니다. 폐암 발병률이 무려 18%나 급증했고 사망률 또한 두려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 호프 시험은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광고처럼 심혈관계를 지켜 죽이는커녕 심부전 위험을 폭증시키고 뇌혈관을 출혈성 시한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의학계가 이미 공식적으로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에도 이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대중에게 감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 캠페인은 여전히 유혹적인 메시지를 뿌립니다. 비타민 E, 피부와 심혈관을 위한 젊음의 샘물, 베타카로틴, 눈과 폐를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 그리고 수백만 명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믿고 매일 헌신적으로 죽음의 알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싶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비타민 E는 대자연의 선물 속에 풍성이 들어 있습니다. 고소한 아몬드, 바삭한 해바라기 씨, 부드러운 아보카도, 순수 올리브유, 이 식품들은 비타민 E뿐만 아니라 귀중한 식이섬유, 필수 미네랄, 수천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을 함께 제공해 몸에 완벽한 교양곡을 선사합니다.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무지개빛 식품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선명한 주황빛 당근, 달콤한 고구마, 노랗게 익은 호박, 싱그러운 시금치, 아삭한 브로콜리.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몸을 지켜줄 진짜 슈퍼히어로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민 씨 69세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고용량 항산화 알약에 맹신하다가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겪은 그녀는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기관이 원활히 작동했고 피부는 혈색이 돌며 환해졌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약을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간 것이 제 인생을 구한 결정이었어요. 이 피의 결론은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항산화제는 식탁 위에 있지 차가운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은 무익할 뿐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대신 끼니를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첫 번째 위험한 건강 보조제에 대한 경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건강 보조제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반드시 폭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만 명이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칼슘 보충제. 여러분, 심장의 제1의 적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경고해야 할 두 번째 건강 보조제는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흔히 뼈와 관절을 위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 원소인 칼슘은 보충제 제조업체들의 손에 의해 두려운 양날의 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은 골다공증의 망령을 막기 위해 몸에 칼슘을 억지로 채워 넣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심장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현재 모든 약국, 대형마트,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무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죽음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한 72세 환자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그녀는 몇 주 전만 해도 하루 2,000mg의 칼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섭취해 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찾아온 극심한 흉통은 그 모든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동맥이 마치 낡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칼슘으로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뼈를 기르려 했지만 사실은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사입니다. 국제 연구들은 이미 이 무서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대량의 칼슘을 몸에 던져 넣으면 혈중 칼슘 농도는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나 그 과잉 칼슘은 기대한 대로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혈관 벽에 치명적인 석회와 블라크로 침착됩니다. 끔찍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슘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이 여전히 골절을 겪는 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자료는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노인들의 동맥 경화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심혈관 합병증 사망 사례가 칼슘 보충제 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계는 문제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76세 민 씨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뱃속에서 콩알 만한 신장 결석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하루 3알의 칼슘을 충실히 복용하며 그것이 뼈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혈뇨와 허리를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결국 응급수술로 결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의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칼슘을 처리하느라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마련한 경이로움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천천히 몸에 흡수됩니다. 몸은 시간을 두고 조절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반대로 칼슘 보충제는 마치 급류처럼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몸을 혼란에 빠뜨리고 처리할 틈도 없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의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멸치 10마리만 먹어도 알약 이정에 해당하는 칼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는 보충제 3정에 해당하는 칼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단백질과 귀한 무기질까지 함께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자연이 준 칼슘 슈퍼푸드입니다. 자연 유래 유제품 우유, 무가당 요거트, 몸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칼슘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90%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아침 햇살을 15-20분만 쬐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몸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합니다. 무료이고 자연스럽고 어떤 보충제보다 1000배 효과적입니다.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빠른 걷기 30분,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장보기.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 알약을 살 배는 운동화를 사십시오. 러닝화 한 켤레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20만 원짜리 칼슘 보충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작은 칼슘 알약이 심장을 향한 총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이 생사의 열쇠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과하면 심장이 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공식, 자연식품, 꾸준한 햇볕 쬐기, 하중 운동. 이 3가지 기둥이 여러분에게 어떤 보충제도 필요 없는 튼튼한 뼈와 건강한 심장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칼슘 알약 한 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건강보조식품 목록에서 3번째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 전역의 약국과 건강보조식품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광고 문구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탁월한 기억력 개선,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 심지어 뇌혈류를 촉진해 사고력을 청년처럼 날카롭게 해준다. 이런 달콤한 말들을 들을 때 노년층이 어찌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근무하는 서울병원에 내원하는 노년 환자 중 상당수가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걸 먹으면 절대 치매 안 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비닐봉지 가득 각종 보약을 들고 와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뇌 보호하려고 꼭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진 저는 그분들께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실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초기 연구들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훗날 마케팅 캠페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엄격하며 장기간 추적 관찰을 포함한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의 인지능 개선만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예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의학 학술지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자마를 포함해 연이어 치매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사용할 만한 충분히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효과 부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응집 기능을 강하게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심혈관 보호를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박재성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좋은 기억력을 유지해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희망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가볍게 발을 헛디뎌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사고였지만 머리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 있으며 지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잡한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 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강남구에 사는 65세 평범하고 선량한 주부 김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노년의 두뇌 보호를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치 하나를 뽑으러 치과에 갔을 때 상처에서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끝에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녀가 매일 복용해온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 문제는 결코 어떤 단일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을 맹신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에 있으며 이는 어떤 약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현저히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인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과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30-40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을 통한 두뇌 자극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독서, 외국어 학습, 장기, 퍼즐 혹은 새로운 악기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고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주변 사람들과의 즐겁고 활발한 교류야말로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비효과성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가장 대규모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후원하고 수행한 GM 연구 Ginkgo Evaluation of Memory Study입니다. 이 거대한 연구는 평균 연령 79세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매일 120mg의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을 복용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추적 조사는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 그룹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장기간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에서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권위 있는 보건기관과 신경학회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치매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권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학이 이미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왜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한국에서조차 이 제품을 찾고 사용하는 걸까요? 그 답은 소비자 심리와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광고 메시지는 인간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을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마케팅 캠페인은 이러한 두려움 속으로 달콤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효과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 반해 출혈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뇌를 지니고 치매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의 의사 경력과 스스로도 67세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째, 걷기를 성스러운 습관처럼 매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30, 40분만 규칙적으로 걸어도 인지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를 지적 활동으로 도전시키십시오. 신문을 소리 내어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두뇌 게임 혹은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같은 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이순자 여사는 72세 이후 영어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지 기능은 또래에 비해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기르십시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넷째, 과학적인 식단을 적용하십시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에 중점을 둔 지중해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 예방은 값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마케팅에서 선전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것이 제가 40년간 의학에 헌신한 끝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언입니다. 이제 저는 수백만 명의 신장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보약에 대해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노인들에게 장수의 신약이라 치켜 세워지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사실은 이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본래 단백질 파우더는 젊은 헬스인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노인들이 근육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소셜미디어 어디에서나 단백질이 건강의 열쇠다. 노인이 매일 단백질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마치 집단 최면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포장 뒤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 위축, 사르코페니아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74세의 투안 씨가 병상에서 몸이 부풀어 오른 채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두 큰 숟가락의 단백질 파우더를 열광적으로 먹으며 근육이 젊을 때처럼 불끈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악몽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로, 멈추지 않는 구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콩팥은 그가 신약이라 믿었던 과잉 단백질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